자, 국토교획법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오시고요. 제10절 기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제10절이죠. 179페이지 제10절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오늘 상당히 많은 테마들을 다루게 되죠. 네, 지구단위 계획 했죠. 개발행위 허가 배웠죠. 개발 허가 제한 배웠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6개 테마. 오늘 강의한 주제에서 한 6개 내지 7문제. 179페이지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들을 펼쳐놓고 네, 앞을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실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중에서 국토교육법에서 그 사업 시행자와 사업의 절차 그리고 토지 수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뿐이에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방법과 절차, 사업 시행자 등은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교육법에서 그 사업 시행자와 사업 절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 방법과 절차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의 방법과 절차 시행자는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의 방법과 절차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부 다 달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무슨 법이죠? 국토교획법. 그래서 지금부터 국토교획법이 규정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공부하는 거죠. 그 절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3번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지하철 등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기반시설의 명칭이 바뀌죠.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그때부터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연습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고척동 야구 돔 경기장을 건설하고 잠실 종합운동장 설치하고 도시공원을 만들고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업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고시해요.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3개월, 이게 작년까지 2년으로 시험 쳤거든요. 이제 작년에 법 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하면 3개월 내에 그렇게 됩니다.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재원을 조달하는 게 뭐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이 고시되면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 인가하면은 인가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서면 본격적으로 공모
공사 시행, 도시공구획시설 사업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업 절차가 쭉 진행될 텐데 출제가 되는 영역이 이 도시공구획시설 사업 절차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 문항수를 따지면 한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 가능성 50%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5년 연속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보다 시간 안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여기는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해버릴 거예요, 오늘. 자, 도시공사 시행 들어가죠. 그럼 시험에 출제되는 곳이 한 3곳 정도.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업 지원에서 이제 토지 수용에 관하여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뭐 5, 6월 달 할 때 세부적으로 할 때 좀 들어가면 되죠. 약간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정도. 뭐 출제 그리고 도시공구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도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생각보다는 그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올 확률은 매우 작아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단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은 1년 차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재원을 조달해서 이 도로 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수용하고 보상을 끝내고 1년 차에 공사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2년 차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고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의 몇 단계죠? 1단계 집행계획이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법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관할 자치단체장들은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죠? 2단계를 검토합니다.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구획시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몇 단계 집행계획?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죠. 네, 단계별 집행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 수립권자 암기 안 해도 돼요. 한번 보십시오. 단계별 집행을 누가 수립하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외우면은 자꾸 문제 생기는 거라니까. 안 외우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 연차별로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 연차별 사업계획이거든. 그러면은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려면은 사업을 일단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수립해야 되니까. 사업은 도시공관리구로 입안하여 결정되는 거 맞죠? 그때 사업을 도시공관리구로 입안한 자 누구죠? 입안권자. 도시공관리구의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사업이 결정되면은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하죠?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된다는 점. 매년 2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시설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사업결정고시일 때 몇 개월 내에 수립하죠? 3개월 내에 수립한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단계별 집행계획에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끝난 거죠. 교재 읽어드릴까요? 179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을 읽어드립니다. 특별시량부터 군소까지 미출 것이십시오. 자, 특별시량부터 군소까지 미출 것이고 누구죠? 적으십시오. 입안권자. 입안권자이면서 이꼴 누구죠? 수립권자라고 적으면 끝난 거죠.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한 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봅니다. 자,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도시공구획시설에 대해서 그 도시공구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줄 것이십시오.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 줄 것이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밑에 적으십시오. 이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니까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한번 보실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데 방금 그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거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잠깐 좀 외워둬야 돼,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읽어보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고. 여기까지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봅니다. 예외 내립니다. 예외. 혹시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면 줄 거면 되죠, 이제? 누가 수립합니까? 입안권자 수립해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계속 줄 거죠. 끝까지. 단계별 집행을 예외적으로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들에게 뭐하죠? 송부할 수 있다. 송부할 수 있다. 송부 동그라미. 송부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야. 공고가 아니죠.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 관리를 직접 위반했다면 국장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송부를 하는 거죠. 송부. 보낸다는 거죠. 송부 보내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죠? 관할 자치단체장들에게 송부를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회사 시장소에 송부해요. 그러면 이제 특별시장부터 군수, 관할 자치단체장이 국장과 도지사가 송부한 것을 받았죠. 받으면은 이를 공고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책 잘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수립 절차에서 공고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틀리거든요. 별표하시고요.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누가 수립했죠? 본인이 직접 수립했다 이 말이야. 본인이 직접 수립했거나 받은 때 동그라미. 누구로도 받았죠? 조금 전에 국장과 도지사 수립하면은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송부한 국장과 도지사가 송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받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연결돼야 되는 거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줄 것이십시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되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위에 기억번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껐죠? 특별시부터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줄 껐고 밑에 적으십시오. 단계별 집행계획 뭐죠? 공고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하더라도 공고 의무는 관할 자치단체에게 공고 의무가 있는 거야. 본인이 수립해도 본인에게 공고 의무가 있고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하여 송부하면은 이걸 받아서 공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국토교토 장관과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라면은 국장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가능하지만 수립해서 직접 공고는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관할 자치단체에게 송부를 하면은 송부를 받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이를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출제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밑에 3번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하고 검토 조정은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리딩 다 설명드린 거죠. 쭉 읽어드릴까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알고 계시죠?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검토 조정도 꼭 읽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으로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5년마다입니까? 매년입니까?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는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죠? 2단계 동그라미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공 계획시설은 이를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나와 있을 겁니다. 사업 시행자 별표하시고요. 자, 이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뒤에다가 통째 암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통째 암기.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까지 이제 통째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요리를 다 해뒀죠. 그래서 책자를 넘겨봐요. 182페이지에 핵심 콕콕에 보면은 도시공 계획설 사업 시행자를 핵심 콕콕에 필기를 해뒀죠. A4 한 장 분량을 그렇게 줄여드리잖아. 그 정도 하면 암기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해보면은 금방금방 외워집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해보죠. 뭐. 자, 도시공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 계획설 사업 맞죠? 그때는 서울시 도시공관리구를 정철이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때 도시공관리구는 누가 입안하죠? 서울시장이 입안하잖아. 서울시장이 입안하고 사업이 결정되면은 3개월 내에 서울시에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죠? 서울특별시장. 인천 항만 건설 사업은 인천광역시장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종시에서 뭐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해당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한강대교 건설 사업 시행자 누구죠? 서울시장.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 시행자 누구죠? 서울시장. 그냥 상식으로 하십시오. 외울 게 없잖아.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예외도 그 책을 꼼꼼하게 보면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보고 이해해서 이걸 줄일 수 있어야 되죠. 익숙하면 자꾸 짧아진다니까. 잠깐만요. 아니 여보세요. 서울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누구죠? 서울시장. 경기도 광명시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누구죠? 광명시장이잖아. 근데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할 때 광명시 관할구에 걸쳐서 지하철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두 개성의 시군에 걸치면은 사업 시행자를 어떻게 정할까?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맞짱을 떠야 될까요? 협의해야 될까요?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상하시면 되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당구수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할 자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협의 지정. 그 다음에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 됩니다. 181페이지 보십시오. 182페이지 예외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죠. 181페이지에 예외 동그라미 1번 했고 동그라미 2번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과 도지사 하고 있죠. 국토교통장관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줄 것죠. 국가계획 관련 줄 거면 되잖아.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관계되는 시장구수의 의견을 듣고 누가 시행을 하죠? 국장. 그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지사는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줄 거요. 누구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줄 거면 되죠.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국토교통장관이 사업 시행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되죠?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되고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뭐 간단한데 이거 처음부터 할게요.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관할 시장구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장구수와 협의해서 정하고 국가계획 관련된 사업은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가 사업 시행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널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직전에 본시험 보기 직전에 이렇게 한 번씩 외워서 잠깐 며칠씩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각오로 외우시니까 힘드신 거죠. 그렇게 외워봐야 며칠 뒤에는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속 짧게 외우고 반복을 자주 하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 외의 자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 외의 자는 지정받은 자가 사업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때 혹시 지정받는 자가 민간이라면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총 숫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은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잠깐만. 지금 이게 그냥 제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적었는데 잠깐만요. 공부하실 때 잠깐. 이게 본질입니까? 이거 외우는 게 본질일까요? 이쪽이 본질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적고 후회하고 있어요. 또 이걸 외울까봐. 근데 이런 걸 뽑아서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어렵고 공부는 어렵고 힘들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지 좀 버릴 카드는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릴게. 그 40문제 중에서 숫자가 직접 정답을 결정하는 거 있죠. 한 문제 정도요. 진짜 한 문제예요. 숫자가 정답을 두 문제 결정하는 것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 숫자를 뽑아서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안 외워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를 일부러 이제 뭐 이렇게 털어낼 필요는 없죠. 단계별 지평계획은 사업 결정 고시도 몇 개월 내에 수립하죠? 3개월. 그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숫자만 뽑아서 또 외우려고 그래요. 그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잘하는 게 목표입니까?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까? 목표, 합격의 목표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무엇이 본질인지를 놓치지 않고요. 정리하고 이런 것은 이게 다면은 이것은 덤으로 문제풀이 할 때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버리고 이런 거 뽑아서 외우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외우는 거에.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숫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저절로 외워진 것만 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아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는 게 뭐죠? 지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 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은 기억된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 결정한 문제도 진짜 한 문제 있는 해가 많지는 않아요. 한 3년에 한 문항 정도. 그 수백 개죠. 공급 시간에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숫자 다 뽑으면 외워야 될 것이 한 800여 개 뛰거든요.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근데 가끔 모의고사 보면은 숫자가 정답을 결정하는 거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정들이 진작에 말하지 그런 표정이었어. 자, 마무리해요. 자,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는 이제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요.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03번.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187. 중간에 03번에 도시군 계획실 사업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자, 도시군 계획실 사업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시행 동그라미 하십시오. 분할 시행 동그라미. 그리고 이해관계 도시군 계획실 사업 시행이 되면은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목 맞출 거죠?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아니 여기요. 도로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수용 대상이라면은 누구 땅이 수용 대상이고 누구 건물이 수용 대상인지 사업 시행자 등 관련 지적 공부를 열람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열람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법률로 이런 관련 서류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내용은 없어요. 제목만 기억하면 돼.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보세요. 수용 대상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가 그 소가 불명확한 거야. 시행자가 수만 명을 찾아다닐 수 없잖아. 대통령 냉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합니다. 공시 송달 허용. 제목만 딱 읽으면 되잖아요.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볼 수 있다. 공시 송달하면은 서류를 보낸 것으로 간주된다. 공시하면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넘깁니다. 넘기면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시고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마무리예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서울 지하철 건설할 때 여러분의 토지, 여러분의 고객의 토지가 강제 수용을 당했습니다. 네. 자, 1번 누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주택.
주체, 교재 보시면 되죠. 누구죠?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민간이든 전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시행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자,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무슨 법이죠? 공지법이죠. 공지법을 준용합니다. 공지법을 준용하게 되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지법이라고 그래요. 이 공지법을 준용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갖춰서 수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자,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공지법이 정한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익사업 인정했음을 대외주로 뭐 해야 되죠? 고시합니다. 이를 사업인정고시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 인정과 공익사업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과 그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공지법상 토지 수용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했죠. 보상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보상가가 서울 지하철을 건설할 때 여러분의 땅을 강제 수용 당하셨고요. 네, 시가 평당 1,000만 원짜리인데 서울시에서 평당 500만 원 보상금 주는데 그걸 감사하게 받을 수는 없잖아. 수령을 거부하면은 이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죠. 재판 신청합니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합니까? 서울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재결 신청 기간. 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인정,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날이죠.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몇 년? 1년 내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공직법상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가 공직법상 토지 수용 원칙이에요. 원칙.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나. 두 번째,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몇 년 내에 해야 한다? 1년 내에 해야 한다. 이게 공직법상 원칙이라고. 이 원칙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 특례에서 시험 나오죠? 특례.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양괄호 3번 공직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의 준용 법률, 동그라미 2번이 뭐죠? 특례. 여기 한다고. 특례 별표 2개 두고요. 이 부분을 외우시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설명드립니다. 자, 특례 설명드릴게요. 설명 들어주세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고시,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에 처리해 줍니다.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럼 봐요. 원칙대로 하려면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무엇이 있으면은 실시계획 인가만 고시되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니까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실시계획 인가만 고시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 낼게요. 문제.
국토기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1번 객관식이에요.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1번 사업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한 경우, 2번 단계별 지평계획 수립이 공고된 경우, 3번 사업 시행자 결정된 경우, 4번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경우, 5번 공사 시행 후. 몇 번이 답이죠? 4번이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만 진행되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까?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행정에 토지 수용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시험을 낸다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단계별 지평계획 수립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장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옮겼습니까? X. 이거만 외우시면 된다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두 번째. 재결 신청,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직보상 원칙은 공익사업이 인정받고 몇 년?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특례를 인정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입니다. 사업 시행기간 이내. 그럼 만약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고, 2년이면은 사업 시행기간 2년 동안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또 이건 또 시험 이렇게 되잖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수용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1년 이내에 하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절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합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였으면은 도로용지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죠. 보상 끝났죠? 그럼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공 검사를 신청하고, 인가고시는 실시계획도를 틀림없이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 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마무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 50%,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 주제였습니다. 토지 수용 부분하고 사업 시행자 부분, 단계별 집행계획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해서 국토교육과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